안녕하세요. 김현용 공주의 김건용입니다. 연용호입니다. 윤 박사님, 네. 참 이 공공주택 종류가 참 많아서 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또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저도 가끔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새 정부 들었을 때마다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이 나오곤 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주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다음에 SH 서울주택공사, 그다음에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공공주택은 대부분 공공택지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또는 매입 또는 임차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분양가격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공공주택은 크게 나누어 보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윤 박사님, 공공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포털이라든가 또는 상담센터가 많이 있지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가신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LH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게 어렵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이라는 포탈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 포털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주거복지 포털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주거복지 포털이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포털에서는 대개 공공주택에 대해서 많은 정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게 대부분 소비자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주거복지에 관련된 상담을 원하신 분은 LH가 운영하는 지역별로 운영하는 마이홈 센터에서 대개 76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대략 45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 찾아가시면 상당히 해결하기가 좋고 전화 상담에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인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가서 물어보시면 아마 잘 안내해 드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실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정보를 얻고 싶어도 어디 가서 알아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죠.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홈 포털 등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도 공공주택 종류에 대해서 아마 상세히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공분양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좀 낮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또는 청년,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으로 보면 85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분양평수로 하면 32평, 아마 이런 이하이고요.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니까 시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장기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공급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2년 10월 26일에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방안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해서 서울 도심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 이 5년 동안 약 15만 호 정도를 공급했거든요. 뭐 이것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3배 정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0만 호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3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박사님, 공공임대주택도 유형이 좀 다양하죠? 네, 그렇죠. 주택 공급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더라도 첫 번째는 아마 건설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짓는데 좀 한계가 느껴서 민간과 같이 협업하는 부분 관련해서 매입형, 그다음에 임차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건설형이라는 것은 LH, 그다음에 SH, 즉 서울주택도시공사, GH, 즉 경기주택도시공사, 그 외에 지자체 등에서 이 도시공사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개발공사 명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공공주체가 새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이 건설형이거든요.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매입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LH나 SH, GH 등이 기존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민간으로부터 매입해서 이걸 무주택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런 매입 임대주택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임차형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을 집주인들로부터 LH나 SH, GH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요. 빌린 다음에 무주택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이런 주택으로 전세 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먼저 영구임대주택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임대 기간이 50년 또는 영구적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50년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용으로 활용된다는 의미이지 현재 입주자가 50년 또는 영구적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조건이 맞으면 계속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입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년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 자격을 다시 확인해서 갱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상실자 또는 퇴거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된 이 영구임대주택도 모집 공고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누군가 하면 생계급여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위안부 피해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이런 사회보호계층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럼 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주택 규모는 이제 전용 면적으로 따진다면 40제곱미터 이하. 그냥 이제 분양평수로 우리가 얘기하면 15평형 이런 정도 이하가 되는 것이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30%. 책정이 됐으면 저렴하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기존의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서 30% 당초에는 계약하고 들어가더라도 임대료 상승폭이 좀 낮아서 지금 보면 뭐 20% 수준으로 돼 있는 것도 허다합니다. 이런 영구임대주택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봐보면 전국에 21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꽤 많이 있죠. 여기도 또 재임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최근에 공급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라서
고령층 거주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대부분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 분양평수로 따진다면 대략 한 25평, 이 정도 이하로 공급이 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게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대략 60에서 80%이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요. 입주자를 선정할 때 특히 소득이나 또는 자산, 나이,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당해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기관 등이 다 고려가 됩니다. 이런 국민임대주택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약 56만 호, 가장 많습니다, 이게. 56만 호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공급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으로 이제 행복주택은 특히 젊은 층들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좀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이나 또 사회초년생, 그 다음에 신혼부부 등 이런 젊은 층에게 80% 정도를 공급하고요. 80%, 예. 수급자나 고령자에게는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 규모는 이제 전용으로 60제곱미터 이하. 대체로 많이 공급된 것이 4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많아요. 좀 소형이 많습니다. 이 최대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대학생이나 또는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이런 젊은 층들은 보통 6년.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신혼부부 무자녀는 6년이지만 자녀가 1명 이상이 되면 10년까지 가능해요. 예, 그렇고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대략 60 내지 80% 수준이고 입주자의 유형에 따라 이제 차등을 두고 있어요. 아까 입주자 유형은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자, 행복주택은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약 9만 호. 예, 대부분 2015년 이후에 지어진 새집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영구나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좀 복잡하고 예, 그렇죠. 예. 수요자들이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기존의 승인된 단지를 제외하고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예, 앞으로 이제 건설형 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전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 우선 공급 대상자들은 기존 중위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100%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2022년 3인 가족 기준으로 해보면은 월 419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중위소득 기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그 마이온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고 무주택 세제 구성원으로서 일반 공급 대상은 어떤가? 일반 공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그다음에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소득이 높은 수준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80이면 6, 700 좀 되겠네요. 예. 자산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나중에 신청해 놓고 그래서 당첨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 들어가거든요. 예. 그때 여기서 또 난감하네요. 무자격자로 탈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실제로 내 소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 자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제한도 있거든요. 연도별로 이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3억 2,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사실 이제 85제곱미터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 이하가 대체로 이제 많기 때문에 이하이고 가구 수에 따라서도 이 면적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공급됐던 그 과친 지식정보타운 공급 시 예를 들어 보면요. 1인 가구는 18제곱미터. 18제곱. 예. 4인 이상 가구는 56제곱미터 등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봐보면은 임대료는 이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35에서 90% 이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좀 낮으면은 35% 수준, 소득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면 90%까지도 이렇게 주변 시세 90%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차등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실무자들끼리만 연결되는 거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좋겠네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소셜 믹스, 예. 사회적 통합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고, 사회적 혼합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저도 좀 밀집적이다, 막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이런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이제 30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것도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체결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LH도 일부 공급하기는 했지만 주로 서울시에서 공급해온 이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받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그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그다음에 SH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이나 그런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영구, 국민,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장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분양 전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분양 전환해 주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저희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5년 또는 10년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겁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그런 무주택 세대원이 그 대상이 되고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천자 등에도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은 이제 5년제 같으면 5년, 10년제 같으면 10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임대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한 시세의 90% 정도 이렇게 수준이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세보다 낮게 분양이 되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5년 공공임대주택, 지금 이제 별로 없습니다만은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 총액 건설 원가에 감정평가 가액을 더한 다음에 이걸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5년하고 10년 약간의 그 반복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 차이에서 좀 뭐 차이가 좀 있나요? 5년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먼저 들어왔었죠. 예. 먼저 들어와서 이제 공급을 하다가 이게 5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10년 공공임대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었는데요. 정부 정책을 이렇게 바꿨었는데 바꾸다 보니까 그러면 10년이면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들이 잘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을 지금 한번 봐보면 2020년 현재로 5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에 약 4만 호 정도 있고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약 21만 호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이런 10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분양전환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 5, 6년 살다가 또 빠져나가는 주택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재임대 공고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잘 받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는 2022년 아까 좀 말씀드렸던 11.6 대책에서 발표한 선택형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게 있다는 그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단편에서 3편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선택형 분양주택도 이것도 사실 6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봐본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면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데 실제 이제 6년 지나면 또 분양 전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 분양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윤 박사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매입임대주택은 그 LH, 중앙정부 LH, 그 다음에 SH, GH 등에서 이제 기존 주택이나 아까 말씀하신 신축 주택에 대해서 민간으로부터의 매입해서 무주택 그 세대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자 등이 저소득층과 다가구, 다자녀 가구,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입주 대상량에 따라서 세부 이용은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대략 8호 32평 이하로서 단독이나 다가구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에 관련돼서 대략 한 30%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최장이 20년이라는 거주가 가능한데 20년의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0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20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고민도 가끔 한 번씩 해보긴 합니다. 근데 신축 다세대 그 매입임대주택이나 부도 매입임대주택, 그다음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시중 전세에 대해서 60에서 90% 아까 이야기했던 90%까지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시중가의 60에서 80%. 그래서 이제 저 고민스러운 게 60에서 90과 60에 80.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걸 가끔 한 번씩 고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렇고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보면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또 이제 LH 등을 통해서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공급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도 지금 상당한 양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걸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시 내 소수층 계층에 있는 부분이 이제 생계, 의료, 급여에 해당하는 수급자나,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그 다음에 이재민, 다자녀,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소년 가장에 대해 해당되는데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나 SH나 GH 등이 기존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빌려서 임대 주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이제 임차인이 얻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갖다가 LH나 SH 등에서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생각해 보면 지역자원 연계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보면 대략 전세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한 20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그래서 이게 85 이하라는 부분도 약간의 숨통을 좀 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뭐 정부의 재원이라든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고 그나마 이제 8호까지는 좀 괜찮은데 60 이하로 가거나 40 이하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면적이 좀 너무 적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보면 약간의 좀 고려가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전세 지원 한도도 수도권에서는 1억 2천만 원 예. 정도인 것 같고요. 광역시에서는 한 8천만 원 정도, 구의 지역에서는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청년 전세 임대가 2억 정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2억 4천만 원 정도가 지원 한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상향 조정되네요. 예. 그래서 지원 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향 조건에 관련해서는 그 LH 마이홈 포털에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고를 하시면 자기가 적합한 게 어떤 건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재 고정부 월세 있잖아요. 그러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좀 협의해서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서 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상으로 임 박사 함께 공공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소득이라든가 또는 자산 수준 그리고 가정 상황 등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새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